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정열 국민TV 이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서 이슈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목동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서둘러서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 진짜 밀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차가 많습니다. 밀리면 좀 일찍 떠나야지 그걸.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그 이슈 토크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정열 국민TV 이사께 오늘 출연료 2배로 드리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끝나고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예.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사소한 얼마 액수도 안 되는데 사소한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도 이슈 토크 진행되는 동안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보는 라디오로 저희 시사전망대를 보시려면요. 유튜브에서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생생한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부터 하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예상은 하셨죠? 예,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자정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들기 전까지 결정이 안 나서 또 내심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자정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큰 고민 없이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방송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새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 그 두 비서관이 이 돈을 받았을 때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럼 뇌물이 되거든요.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그렇죠. 거죠.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에 속하지 않지만 자기의 직무에 속하는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범법행위가 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차치하고 과연 범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려서 고민을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늦게 나오길래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재만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진술을 했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받았다는 건데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진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정확한 그 진술의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는 그 진술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봉근 비서관 전 비서관직도는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봉근 비서관이든 이재만 비서관이든 간에 결국은 두 사람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고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진술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재만 그 피의자가 뭐 나도 그랬지만 나도 지시를 받았지만 저 사람도 지시를 받았을 거다. 받았다. 같이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소명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진술만 있었어도 그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에 보니까 안 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어서와 빵은 처음이지.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 SNS에 이런 정도의 말을 올린다는 건 좀 뭐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응천 의원이라면은 참 이런 감정을 가질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사실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표현이나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래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화위복이 됐으면 뭐 모르겠는데 억울하니까 뭐 좀 그렇죠. 그 이제 구속된 두 전직 비서관들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벌써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단은 저쪽으로는 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총선을 앞두고 그 저희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 쓴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데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수중에 넣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진박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이런 데 쓴 거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는 데 썼다거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최순실한테 줬다거나 이러는 거하고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일단은 크게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추가 행위가 제2차 행위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가지고 먼저 2차 행위라는 거는 받은 돈을 갖고 어떻게 썼느냐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불가벌적 사후 행위라고 해가지고 재산범죄에서 지금 횡령을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뭐 뇌물도 뭐 크게 범주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추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이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는데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치품을 샀다 하는 거하고는 형량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뭐 노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안 좋죠. 형량으로 보면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여론조사 비용도 이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정산과 신고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김태현 변호사가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저 좀 오늘 왜 미안해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냐면요. 일단 늦었고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말을 끊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저거 안 오시면 출연료 2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셨냐고. 그래도 싫어하시는구나.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저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보신 또 운전자 여러분께 제가 심심한 사과를 또 드립니다. 깜짝 끼고 사과하면 어떡해요. 사고는 안 났는데요. 제가 좀 급하게 했죠. 말씀을 잠깐 끊겼는데 그래서 그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그 얘기가 나온 것이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선거운동 기간의 여론조사, 뭐 선거가 임박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해야 되고 공표를 할 때에도 기간의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고 하지 않게 되면은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저희 그 언론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게 그거잖아요. 여론조사 할 때마다. 그 부분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게 과연 여론조사 비용으로만 쓰였을 것이냐. 사실 총선 지원금으로도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정도까지의 추측은 지금 가능하고 뭐 그런 추측을 하는 보도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용도에 쓴 거하고 이런 어떤 선거에 쓴 거하고는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추가 범죄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어기게 된 그 선거법 규정에 따른 형을 더 추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고 어쩌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5억 얘기하시는 거죠? 5억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이게 어디 썼냐 이 얘기죠. 근데 그게요 좀 글쎄 좀 어째 검찰발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올 텐데 조금 사실 좀 이상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옷값 이런 거거든요. 제가 뭐 저도 아직 팩트는 모릅니다. 옷값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사실 옷값에 쓰는 돈들은 청와대 별도의 이제 특수활동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특수활동부에서 뭐 대통령 옷값이라든지 예를 들면 어디 행사 갔을 때 주는 뭐 격려금이나 찬조금 같은 거 그런 걸 충당을 해요. 그거 외에 별도로 대통령이 돈을 필요로 했다고 하게 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퇴임 후에 쓰려고 돈을 속도 챙겨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아니면 본인이 이제 정치 자금으로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이정열 YS 참패 시절에 말씀하신 대로. 군사정부 시절에 있었던 뭐 총선 여당의 돈 내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좀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요 좀 어떻게 보면 보스가 한 계파의 보스긴 한데 다른 이제까지 있었던 보스와 좀 다른 점들이 예를 들면 사실 이 자기 밑에 있는 정치인들한테 돈 챙겨주는 것도 챙겨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그걸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실 정치가 다 압니다. 예를 들면 야 당신들이 말이야 나를 필요로 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 충성을 바치고 친박했지 내가 언제 친박해달라고 그랬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뭐 농곤행상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자기 정치인 주변 측근들 챙기는 걸 굉장히 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정치 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친박 정치인들을 챙겼을까? 그것도 일종의 챙기는 거거든요. 뭐 물론 그 굉장히 불법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하나 의구심이 드는 측면은 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이재만 비서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재만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요. 제가 그 돈 받아서 집 샀습니다. 보다는 대통령 드렸는데요. 전 어디 썼는지 모르는데요 라는 게 아니 뭐 훨씬 유리하겠죠. 훨씬 유리해요. 재판에서, 그리고 당연히. 지금 그거는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자기가 재판에서 지금 거의 살구죽구의 문제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뭐 결국은 뇌물죄 공범이거나 아니면 제3자 뇌물죄를 적용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재판에서 그 형을 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평생 모셨던 주군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무슨 상의나 무슨 서로 전략적인 협의도 없이 그냥 죄를 떠넘긴다?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네. 저도 그 견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거기가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의리가 있지.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종전에 그 박근혜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했던 성명에 나왔던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다 안겠다. 떠안고 가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재만 피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독단적인 결정이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건 뭐 저도 팩트는 모르겠는데 예. 그게 더 그런 쪽 설명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피해갈 수 없으니까 나한테 떠넘기는 걸로 하고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박근혜 피고인 쪽에 뭐 지시라면 지시, 뭐 어드바이스라면 어드바이스가 있지 조율이 있을 수 않았을까. 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딱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죽을 지경까지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몇십 년을 모신 주군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냐라고 하는 그거를 피해야 할 생각은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 제가 떠안고 가고 우리 박 대통령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기본이었을 텐데 여기까지 나온 거 보면 분명히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얼핏 했는데 사실은 이건 통치자금이었다. 우리가 참 뭐 불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 국가를 통치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필요한 돈들이 있고 그 돈들이 청와대 예산만 갖고는 안 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썼고 이제까지 관례도 좀 그런 적이 많았고 그런 거지만 불법이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다 떠안고 가는 게 그 여론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진짜 팩트가 이재만 전 비서관이 정말 팩트를 말하고 있든 진실을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한 가능성이지만 본인이 살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도 떠넘기던지지 저는 이정열 이사님이 얘기하시는 박 전 대통령과 조율설은 저는 그건 지지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에서 쓰고 있는 방패 특검의 칼에서 항상 쓰고 있는 방패가 뭐냐면 나 돈 안 받았다 이겁니다. 그 얘기거든요. 야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다 본인들도 안 받았잖아. 가족들, 직계 가족, 아들, 형 다 감옥 갔어? 나 돈 안 받았다?
내 가족도 돈 안 받았어. 최순실이 제 나 모르게 지가 한 거야. 이겁니다. 박 전 대통령 얘기는 그걸로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이 특검의 공세를 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단돈 100만 원으로도 무너지면요. 박 전 대통령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패에 쫙 금이 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실은 뭔지 모르겠으나 박 전 대통령 끝까지 부인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정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만 전 비서관처럼 사전 어떤 협의 아래 야 그럼 나한테 떠넘겨 어차피 내가 다 안고 갈게 라고 할 사람은 전혀 아니라고 봐요. 설사 본인이 큰일 났네. 진짜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 정말 그 돈을 삼성동에 갖다 놨다 칩시다. 네. 정말 박 전 대통령 사적 사용한 것이 있다고 봐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부인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게 본인이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 프레임을 깨지는 거 못 견딜 만한 그렇죠. 캐릭터의 소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디가 약간 좀 견해가 다르냐면 박근혜 피고인 쪽의 입장은 그거죠. 그래 내가 지시를 했고 그렇게 해서 내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는데 이 용도는 내가 사적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이런 어떠한 뭐 아까 말씀하신 통치자금일 수도 있고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어떻든 국가 사회를 위해 쓴 거지 내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건 하나도 없다. 이 프레임이라면 맞죠. 아까 그 말씀하신 거하고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내가 무슨 뭐 유용하려고 받은 돈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쓸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원래 배정되어 있는 돈을 국가를 위해 쓰기 위해서 내가 용도만 바꾼 것일 뿐이다. 그리고 그 지시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이재만과 안봉근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한 그런 뇌물도 아닌 거고 내 지시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죄가 없다. 만약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하지만 나는 이건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다. 하면 이게 전부 틀이 맞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제 아버지 때 했던 왜냐면 그 시각 유신 때 본인의 아버지가 정치를 했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국정원 돈 그 당시 중정돈 갖다가 정치자금 쓰는 거 너무나 맞는 건데 야당도 다 그 당시 이렇게 했는데 뭐가 문제지? 라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뭐 이정렬 이사도 말님 말씀에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하나 의구심인 거는 그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누구 챙겨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돈을 받아다가 그 자부 밑에 있는 친박 정치인들은 자 선거 때 쓰세요. 필요하시죠? 이렇게 나눠줬을까? 그런 보수 기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했을까라는 저는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의하면 박 전 대통령은 보수 기질도 없고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어쨌든 잘 챙기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 다 알려진. 수습 잘하세요. 예. 제가 강제로 수습을 시켜드리죠.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이 나왔을 때 논의를 합시다. 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저녁 6시에 드디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회견을 했습니다. 당단, 부단, 반수기란. 발음도 어렵네. 당단, 부단, 반수기란. 이게 페이스북에 이렇게 오늘 적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중국 역사에서 사기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래요. 당연히 처단해야 할 것을 주저해서 처단하지 않으면 훗날 화를 입게 된다. 이게 아마 그 6시 기자회견에 앞서서 이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이제 그 훗날 입을 화를 면하게 된 겁니까?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건 모르죠, 저도. 근데 당분간은 쉽지는 않죠. 근데 오늘 홍준표 그 대표의 기자회견을 제가 다 라이브로 들었는데 네. 오면서 들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이 기자회견의 수신인은 누굴까? 누구에게 from 홍준표 이렇게 되는 걸까? 예. 그 투가 누구냐는 건데 저는 뭐 국민도 아니고 새누리당 일반 지지자도 아니고 일종의 핵심 지지층이라 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직까지 똘똘 무죄고 얼마 남지 않은 콘크리트. 저는 그거를 향한 메시지라고 보거든요. 그걸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현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적으로 뭐라 한다. 네. 정치 보복을 해. 그래서 우리 보수 세력에 씨를 말리려고 해. 그럼 뭐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 없지 않겠냐?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박 전 대통령 아쉽지만 잘라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아 이겁니다. 급천마속이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 전 대통령을 좀 껴안으려고 하는데 지금 완전 입장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사정들, 그 정당화시키는 논거들을 막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 모두에. 그걸 왜 하겠습니까? 친박 세력, 대구, TK,
강성 보수 여기를 향한 메시지거든요. 그게 흔들려서는 곤란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투 강성 친박 프롬 홍준표의 메시지라고 보고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저 박 전 대통령을 이제 쳐내긴 했는데 이걸로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상승할까?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이걸로 인해서 바른정당의 통합파 의원 7명에서 8명 정도를 좀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좀 쇠는 좀 불릴 수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갈 길은 아직 너무나 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게 뭘 할 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도 하네. 뭐 예상치 못했던 거. 예. 그런 걸 할 때 잘한다고 하지. 당연히 해야 되는 걸 할 때 잘한다고 하진 않거든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문제는 이게 순탄치 않고 만만치 않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고 네. 더더군다나 저는 또 오늘 기자회견을 뭐 아까 잘 해설해 주셨습니다만 보면서 전 홍 대표를 새로 봤어요. 사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면 홍준표 대표 뭐 자기 고백했지 않습니까? 특수강간 미수 했었다고. 그랬지 뭐 이게 도저히 이게 사람으로서 할 말인가 하는 정치 지도자를 떠나서 그런 막말을 막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지금 포지션과 스탠스가 뭔가를 아는 것 같아요. 요번 건 보니까. 그래서 전 사실 다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슈 토크 이정열 전 판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늦게 온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안 늦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수를 했잖아요. 네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받았다는 건데 네.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진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혐의로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뭐 정확한 그 진술의 워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첫째는 그 진술을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안봉근 비서관 전 네. 비서관 정도는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안봉근 비서관이든 이재만 비서관이든 간에 결국은 두 사람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고 한 사람한테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진술이 없었더라도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다음 이재만 그 피의자가 예. 뭐 나도 그랬지만 나도 지시를 받았지만 저 사람도 지시를 받았을 거다. 받았다. 같이 받았다. 예. 라고 하면은 그것도 또한 소명제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진술만 있었어도 그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SNS에 보니까 안 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 그래서 구속 여부 결정될 때까지 잠을 못 자고 뭐 그랬던 모양인데 어서와 빵은 처음이지. 여기서 말하는 빵이라는 건 감옥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겠죠. 예. 뭐 어떤 면에서 국회의원이 SNS에 이런 정도의 말을 올린다는 건 좀 뭐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응천 의원이라면은 참 이런 감정을 가질 만도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상당히 억울한 예. 일을 겪었고 또 그것이 본인의 어떤 사실 일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면 네.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해가지고 재산범죄에서 지금 횡령을 전제로 말씀드린 네네. 겁니다. 네. 그러면은 뭐 뇌물도 뭐 크게 범주는 다르지 않습니다만 그건 별도의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어떤 추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예. 다만 이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았는데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뇌물을 받았는데 그걸로 불우이웃 돕기를 했다라는 거하고 그걸 가지고 뭐 사치품을 샀다 예. 하는 거하고는 형량에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그건 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뭐 예를 들어서 그걸로 뭐 노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안 좋죠. 예, 형량으로 보면 근데 추가적인 범죄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여론조사 비용도 이 선거 비용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나중에 정산과 신고와 정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순간 김태현 변호사가 헉헉거리면서 뛰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잠깐, 안녕하세요. 예, 잠깐 숨을 죄송합니다. 예, 저 좀 오늘 저 왜 미안해 해야 되는지 아시죠? 왜냐면요, 일단 예. 늦었고요. 아니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말을 끊어서.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네. 저거 안 오시면 출연료 2배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래요? 오셨냐고. 그래서 싫어하시는구나. 예.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저의 난폭 운전으로 피해를 보신 또 운전자 여러분께 제가 심심한 사과를 또 드립니다. 사고 앞장 끼고 났어요? 사과하면 어떡해요. 사고는 안 났는데요. 아이, 제가 또 조심해. 또 내심 좀 불안하게 했는데. 자정전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는
큰 고민 없이 상대적으로 큰 고민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방송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이게 과연 뇌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이었었는데요. 네. 어제 새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 그 두 비서관이 이 돈을 받았을 때 네. 그냥 자기들이 임의로 받은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네.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이제 그럼 뇌물이 되거든요. 뇌물죄의 공범이 되는 상황이 됐다는 그렇죠. 거죠. 공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제3자 뇌물수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직무에 속하지 않지만 예. 자기의 직무에 속하는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을 때 자기가 직접 안 받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그런 네, 또 네. 예,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이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차치하고 과연 범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돼 버려서 예. 고민을 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늦게 나오길래 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만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들이 너무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해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재만 그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네,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이정열 국민TV 이사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함께 해서 이슈 토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다가 이 목동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에서 발목이 잡혀서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좀 서둘러서 다니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예. 진짜 밀리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차가 많습니다. 아, 밀리면 좀 일찍 떠나야지 그걸. 어제 왔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그 이슈 토크 진행하는 동안에 아마 김태현 변호사가 도착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단 이정열 국민TV 이사께 오늘 출연료 2배로 드리면서 진행하는 걸로 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앞으로 저 끝나고 김태현 변호사님한테 예.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얼마 액수도 안 되는데 사소한 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도 이슈 토크 진행되는 동안요. 여러분의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고릴라는 무료고요. 보는 라디오로 저희 시사전망대를 보시려면요. 유튜브에서는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서는 SBS 라디오를 입력하시면은 생생한 스튜디오 현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부터 하죠.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늘 아침에 결국 구속이 됐어요. 네. 예상은 하셨죠? 예, 예상은 했었는데 사실 저는 자정전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잠들기 전까지 결정이 안 나와서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그런 표현이나 발언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인간만사 세용지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실 그래도 억울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전화해 보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억울하니까 뭐 좀 그렇죠. 이제 구속된 두 전직 비서관들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벌써 이제 막 상상력을 발휘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쪽으로는 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고요. 총선을 앞두고 저희 진박 감별을 위한 여론조사에 비용을 쓴 거가 있는 것 같고 또 뭐 개인적으로 어떤 데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런 게 있는 건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을 수중에 넣었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진박감별을 위한 총선 여론조사 이런 데 쓴 거하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사는 데 썼다거나 무슨 뭐 아니면 뭐 최순실한테 줬다거나 이러는 거하고 만약에 사실이 밝혀진다면은 처벌의 정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일단은 크게 이제 범죄가 되냐 안 되냐 추가 행위가 제2차 행위가 범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가지고 먼저 2차 행위라는 거는 받은 돈을 갖고 어떻게 썼느냐는 게 그렇습니다.